공매도는 주식을 빌공짜거든요. 없는데 판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매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차익 금지. 그러니까 주식을 안 빌리고서는 그냥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금지되고, 업틱 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금액, 이거 호가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매매 가격이 100원이었다고 하면 호가를 90원으로 내면 안 돼요. 이게 업틱 룰이거든요.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90원으로 이제 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법 공매도가 되는 거예요. 90원으로 내고서는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 종목은.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원범님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한 주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세력이 이 주식을 되게 많이 빌려왔어요. 빌려와가지고 얘가 한 35만 원이 될 것 같아 라는 예상에 방금 전에 5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그 주식을 40만 원에 공매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대량으로 누군가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한 데다가 대량의 물량이 나왔네? 그러면 그걸 누군가 40만 원에 사면 전체 거래 가격이 40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뭐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빨리 팔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4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40만 원에 또 호가를 제시해서 이제 매도 주문을 내게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사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저는 이런 걸 좀 주식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행위? 네. 또 그런 뭐 작전 세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영화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이게 미묘하게 다른데, 시세 조정은 이제 자기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뭔가 그런 행위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낮춰서 주문을 넣는 거거든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을 내가지고 이 주식의 가치가 원래 너네가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9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소문을 유포하는 거는 시세 조작이 맞아요. 지금 이 얘기 듣고 나서 어디까지 이해했냐면요, 가끔 뉴스에서 좋은 소리 안 소리 나올 때마다 주식층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비슷한 이제 시세 조작 말고 결이 다른 행위 중에 내부 정보 이용행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원래는 내부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부 정보를 만약에 제3자한테 알렸다. 제3자한테 알린 그 사람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수익을 보지 않았어요. 정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네. 좀 비슷한 류의 행위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행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데, 업틱 룰도 한 가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공매도에서의 업틱 룰은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제 가격을 낮게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소문을 낸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서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낮게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공매도에 대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관들이 가끔 이걸 이제 어겨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회사들도 이런 업틱 룰을 위반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보통 벌금을 많이 내나요? 아니면은 입건이 되나요? 지금까지는 딱 과태료만 냈어요. 왜냐하면 법이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범님이 생각해도 이거는 좀 왠지 형사처벌 대상일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넣은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외국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좀 무겁죠.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이거 상한이 안 써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상한이 원칙적으로 15년이고 가중될 때는 30년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무거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 시행 중인 법률인데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개선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인은 담보율을 140%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관은 105%에서 조금 더 약정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를 개인에게도 120%로 낮춰주는 걸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1억 4천만 원이 있어야 1억 원어치 주식을 빌릴 수 있었던 거고, 지금 1억 2천만 원이 있으면 이제 1억 원어치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100만 원으로 따지면 140만 원에 120만 원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뭐 1억 또는 10억 이렇게 해서 주식을 빌려서 이제 공매도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되게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이제 되게 유명한 공매도 사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게임스탑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주식으로 줄넘기 했다는 그 전설에 가까운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진짜 되게 유명했던 근데 사건이었어요. 최근에 아직까지도 그 주가가 완전히 방어가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전보다는 높다고 해요. 그게 2021년도의 이야기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좀 콘솔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게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 게임 판매하는 도매업이 역시 게임 전문가. 그 회사가 네. 온라인 게임을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출시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서 이제 개인들은 좀 이제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많이 사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은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때린 거예요. 공매도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원래 이거를 이제 주동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막 독려를 하면서 우리 이 헤지 펀드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레딧이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좀 하나의 세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아까 많은. 공매도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건 거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다시 갚아야 된다고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득을 보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네.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오히려 주식을 사버린 거예요. 주식을 사버리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는데 그래서 1월 22일에 게임스탑의 종가가 65달러였어요. 1월 25일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진짜 많이 산 거예요. 150달러가 됐어요. 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와. 1월 27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려요. 게임스통이라고 올렸나? 뭐 그렇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왜 그랬냐면 공매도 세력 좀 싫어할 수 있는 위치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게임스탑을 약간 응원하는 이런 트윗을 날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이제 몰린 거죠. 그래서 300달러대로 올랐어요. 그럼 얼마예요? 65달러에서 엄청 올랐네요. 5배. 거의 5배가 오른 거죠. 5배가 325달러니까 거의 5배가 된 거예요. 1월 28일에 400달러까지 찍은 다음에 근데 와. 웃긴 건 44%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 시점이 왜 이렇게 폭락했냐 이제 요게 논란이 됐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로빈후드라고 하는 이제 앱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 앱이 잘 안 돼 있나 봐요. 근데 그 앱을 제대로 좋게 만드는 게 로빈후드라서 로빈후드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쓰는 이 로빈후드에 이 게임스탑 매수 버튼이 잠깐 사라진 시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시스템상 오류라고 이제 해명은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의회에서까지 이게 논의가 됐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매수 버튼 없어지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왜냐면 헤지펀드사들이 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막 있었고 어쨌든 그 논란을 떠나서 이제 그게 44%가 이제 폭락한 시점이 개인들이 사지 못하게 이제 막힌 그 시점 때문에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90달러까지 이제 쭉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요게 우선 논란이 돼서 미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2022년 7월 6일에는 이게 117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5달러보다는 확실히 올라가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선방한 거죠. 22년도에 이제 대부분의 주식들이 30%, 20%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다 팔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가격을 꽤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건 이때 공매도를 이제 했던 헤지 펀드들은 이때 엄청 손실을 많이 본 거예요. 뭐 어느 시점에는 이제 자기네가 결제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결제 시점에 이미 가격이 엄청 올라 있어서 다 손실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손실이 촉발된 것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되게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헤지 펀드들이 손실을 봤을 텐데 그 당시 요때 이제 참여했던 헤지 펀드들 몇 개가 지금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에 저항해서 승리를 얻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약간 되게 드라마틱한데요. 약간 뭐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고 막 그런 재밌는 얘기여서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가지고 와봤고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뭐 반대 세력에 대해서 매수를 하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공매도라는 제도는 되게 논란이 많이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불법 공매도는 근절하기로 하는 발표를 했다.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오늘 요 이슈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공매도는 우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보기 위한 제도다.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참여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불평등한 제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저희는 비슷하게 또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정보 이용행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